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 한 주 또 행복하게 지내시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죠? 그래서 감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 불고 많이 좀 찬바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오늘 방송은요, 11호 대책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보름. 이제 시장의 색깔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서울 거래량이 꽤 터졌습니다. 근데 풍선 효과가 과연 있었나? 이 11호 대책이 제가 볼 때 투기 세력을 일단 완전히 잠재웠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내용을 보시면 확실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좀 보일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11호 대책. 제대로 먹혔나?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먹혔다. 제가 11호 대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시장은 완전하게 그동안 10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풍선 효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1편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 풍선 효과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같이 시장 현황 보시고 완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시장 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박삼님한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 5,846건 규제 이후 투기 투자 사라져.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5,846건입니다. 오늘자로. 그러면 제가 볼 때 10월달 거래량은 그러면 이걸로 볼 때는 9,000건 또 막 8,000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아마 1,000, 2,000, 한 7,000건에서 끝나지 않을까? 7,500, 잘하면 8,000도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거라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거래량입니다. 1,574건. 그죠? 그런데 빨간색을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11호 대책 발표했잖아요. 11일에서 19일 사이인데 이때 아직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20일부터 시행이니까 이때 막차 타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4,196건이 터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 좋게 하면 투자하실 분들,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투자 세력이 이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20일부터입니다. 179건으로 거의 빙하기 수준입니다. 이게 몇 분의 몇인가요? 어마어마하죠. 50분의 1 수준이죠. 10분의 1이면 400건인데 20분의 1이면 200건. 20분의 1이네. 20분의 1. 5%. 5% 거래됐습니다. 5%. 그러면 20일부터 이렇다라면 11월도 이게 열흘 동안이잖아요. 열흘 동안이니까 만약에 이 추세라면 300건씩 한 3번, 200건, 열흘이니까 3번이니까요. 600건 정도? 그러면 584라고 해서 6,000, 7,000, 7,500에서 또 멈출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예측은 됩니다. 그래도 거래가 많죠. 저 역시 조급한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를 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어떤가 볼까요? 수도권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2,415건이었어요, 거래가. 그런데 11일부터 19일은 어때요? 5,249건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20일부터 30일 다시 2,149건으로 다시 40%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거래된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것이 호가가 막 올라가고 뭐 신고가 나온다고 뉴스는 나오지만 하락 기사가 잘 안 나오죠. 하락 기사가.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평균선이고요. 평균의 반토막입니다. 자, 평균 반토막을 기다가
2024년 이 3년, 2년 이때는 약했고 4년도에 그리고 올해 토지거래가 이 풀면서 또 생뚱맞는 이런 이상한 것 때문에 심리들이 막 급증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연장선을 한번 보십시오. 2만 건에서 15,000건으로 줄었다가 10,000건대로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쫓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미친 집값이죠, 진짜. 그리고 그 특히 8개구 서울에 수도권의 과천분당 이런 데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비정상적이죠. 거의 제가 볼 땐 투기마인데요. 제가 볼 때. 물론 그중에 자기 자식이나 또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결혼할 자식들을 위해서 사두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은 투기 마인드로 접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갈아타기 하면서. 자, 5,846건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보신 것처럼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한 20일부터 열흘 동안의 거래량은 급감을 했죠. 수도권 전체도 그렇고. 그러나 지방은 또 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10월 20일에서 30일까지 거래 건수인데요. 179건. 가격 변동을 보시면 꽤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2, 3억씩 막 오르고. 강보합이에요. 근데 이 179건 중에요. 80, 90%가 5개 구에서 거래된 겁니다.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냐면 좀 조급함을 느낀 사람들이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양천구 신시가지 이쪽에 좀 마무리 자산가들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좀 끝나고 나면 서울은 조정이 올 수 있을까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중요한 건 정부의 이제 공급 대책이 있죠. 대체 소유지인 서리풀 지역이나 또 유효부지에 대해서 향후의 분양가 이런 분위기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일이 되면서 약간 다운돼서 물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고서 11월 한 달 한번 봐야겠죠. 중요한 건 매물이 줄긴 줄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강남 4구 거래량 추이입니다. 10월 말일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달 동안 더 가야 되니까 중요한 건 토지거래가구역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갑자기 거래가 급감을 했죠. 그러면 요 정도 선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요 정도 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은 여기서 놀 것 같다. 아니면 여기서 그러면 꼭지점이 일단 다운되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강남은 내가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에 입주 물량이 8,000세대 거의 10,000세대 들어와요. 강남 3구 일대에 특히 송파구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약간 영향을 분명히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월 12월에 이걸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효과를 버티고 갈 텐데 이거 무리하게 받아서 대출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시장 분명히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전세 가격이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20일부터 서울 부동산 거래, 시장 거래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강보합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 3구와 용산, 양천구 5개 구만 거래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심합니다. 179건 중에 거의 160, 70건이 그쪽입니다. 이 5개 구. 나머진 전멸입니다. 전멸. 중요한 건 서울 20개 구는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투기 세력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강남 3구와 용산은 우리나라에도 부자 자산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의 리그죠, 사실은. 양천구도 재건축에 대한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천구에서도 17건이가 거래가 됐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그 17건 중에 16건이 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거래예요. 근데 거기서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상승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락 거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묘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게 마지막 이제 쫓아가는 분들의 자산과 능력 있는 분들의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땐 조정이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0건에서 2건. 뭐가요?
나머지 20개구가 0건에서 2건씩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열흘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 강남상구와 용산은, 강남상구에서 또 송파는요, 잠실 엘리트라고 그러죠. 이거 빼고 뭐 가락동 그 다음 가격대인 뭐 가락동, 방이동 뭐 요런 데로 좀 빠졌습니다. 거래가 거의 80%가. 그러면 진입을 뭐 강남이라는 그 타이틀에 희소성을 느끼는 일부 자산가나 이 양반들이 투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 실거주란 얘기죠.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부자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안 하죠. 다만 거래량이 급감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 20개가 거래가 실종이 됐는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0월 20일부터 열흘 동안의 거래가 물론 뭐 신고 기간이 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니까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또 15일 정도, 열흘에서 15일 정도 뒤에 허가가 나요. 신고를 하고 나면. 그래서 그 기간도 있어서 조금 더 이제 1, 2주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일단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예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볼까요? 자, 보시면 어때요? 빵빵빵빵 뜨죠? 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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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뜹니다. 그죠? 여기서 용산구가 9건, 양천구 17건, 서초구 19건, 강남구가 31건입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84건. 터졌어도 예전만은 못하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 거래량 보셨잖아요. 다 좀 다운된 거. 그러면 이 5개 구만 움직이고 나머지 구는 어때요? 강동구 0건. 강동구도 갑자기 이렇게 0건이 된 거 좀 의아하죠. 관악구 0건, 동작구, 영등포, 금천구 그러고 다 0건 1건이에요. 노원구만 2건, 강북구 1건, 성북구 2건, 2건, 1빵빵빵빵. 20개구가 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구가 하나도 거래가 안 됐고, 일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군데가 한 건 거래되고 2건 거래된 데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투기 세력이 이제 사라진 거죠. 투기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 대책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만 거래가 제대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가도 높고, 수도권 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좀 말했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구들이 있잖아요. 수도권 풍선 효과는 없었다. 단 약간 꿈틀대는 곳이 있어.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화성시 동탄 전편에서 좀 보신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주신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상방으로 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인 상승이 아니라 투자 세력과 기레기님들의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그러면 추가 지정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쫓아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조금 기다려봐라. 분명히 공공택지에 좋은 물건들이 좋은 가격에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12개 지역 규제 후 거래를 볼까요? 전편에서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풍선 효과 확인해 보니까 거래량도 하락 거래가 많은 곳도 많고, 실제로 풍선 효과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닥.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장이 소비자들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마지막 코드를 맞추는,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된장찌개는 정말 잘 나왔다. 호박하고 좋은 물하고 감자하고 양념 잘하면 정말 좋은 된장찌개가 되면 맛있게 먹는다. 쉽게 말하면 마무리 대책이 나와준다면 이번 대책의 강력한 효과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전 지역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 의미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계속 가야겠죠, 당분간. 자, 볼까요, 여러분?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12개 시구를 묶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과천, 성남, 분당부터 해서 쭉 묶었어요. 묶었는데 이 묶은 데를 보면은 다 잘 나가던 데입니다. 그죠? 과천부터 해가지고 자 분당 그죠? 분당 그죠? 하남시도 잘 나가려고 했었고 자 그러면 12개시가 그럼 잘 나가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사실이냐면 그렇게 집값이 오르고 쫓아가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실수요자들이 많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투자 세력들이 시장을 장난친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레기들하고 같이 작업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볼까요, 여러분? 과연 몇 건이나 거래가 됐을까요? 빵건, 빵건. 열흘 동안 거래된 겁니다. 빵건, 빵건. 영통구 2건 거래됐습니다. 장안구 0건. 여기 이미 뭐 샵하신 분들은 뭐 이미 이 기준 수치표가 2.5밖에 안 돼요. 다 0건에서 2건이에요. 팔달구 1건, 수지구 0건, 동안구 1건, 하남시 0건, 의왕시 0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니까 15일 정도의 그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영통구는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이 사람들은? 2건이. 제가 볼 때 물론 지자체마다 업무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실종이라고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에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손님 그렇게 없답니다. 물론 있는 곳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예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건수 접수가 몇 개가 된지는 아직도 공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보름 뒤 그러니까 11월 10일 정도면 색깔 나오겠죠. 그때 거래량을 보면 정확하게 나온다. 현재까지는 투기 세력 차단이 된 것 같다라고 일단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죠. 왜 15일에서 10일 정도의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11월 10일, 15일 정도 돼야 완벽하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실수요 필요한 분들은 거래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허가가 안 나와서 그죠? 신고를. 근데 여기서 신고는 할 수 있잖아요. 매매계약 신고는. 토지거래 허가 했다가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면 취소하면 되니까. 반반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예측하시고. 그래서 거래 건수를 보면은 이 나머지 지역들 이렇게 풍선 효과 날 때 나는 곳에 보면 권선, 만안, 기흥, 처인, 용인, 수지만 묶었잖아요. 화성시, 구리시, 파주시 이렇게 다 보면 여기 36.5%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규제 전에와 규제 이후 열흘 동안에 한 달이잖아요. 20일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그 3분의 1 동안 풍선 효과가 있다라면 이전 거래보다 훨씬 늘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다 30%대입니다. 단 화성시가 조금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파주시가 좀 늘었어요. 39%로. 그런데 그러면 화성시하고 파주시가 늘었는데 호가가 막 올라가면서 올랐냐? 그림 보면 압니다. 수원 권선구 가격 변동. 하락거래 비슷하죠? 수원 권선 가격 변동, 권선 가격 분포. 이건 뭐냐면 가격 변동은 이런데 권선구의 거래 가격, 이 점 하나가 거래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다 7억 이하죠? 7억 이하, 5억 이하가 60, 70%, 80%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볼 게 별로 효과가, 풍선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겠죠?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도 어때요? 하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6억대 이하가 뭐, 8억 이하는 98%예요, 98%. 하나 8억 이하가 100%죠, 100%. 98%가 아니라 100%인데 제가 잘못 썼네. 6억 이하가 85%. 그러면 그 와중에 또 하락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파주도 뭐 막 펌핑하고 그랬는데 속지 마시고 발품 파시고 사시기 바라고. 자, 화성시 가격 변동입니다. 화성시가 이제 좀 움직인다고 했었는데 화성시 어때요? 하락거래 꽤 많죠? 거래 가격품 뭐 8억 이하가 70% 되고 20, 30%가
이 동탄역 부분으로 여기 좀 거래가 된 게 요쪽들이에요. 또 평수가 큰 것들하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여기 하락 거래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20일부터 풍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풍선 효과 지역에 혹시 그 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타진하고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안양 만안구입니다. 만안구도 뭐 안양 동안구 조정받은 만큼 조정을 덜 받았다고, 이 안양 만안구는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안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재 상태예요. 거래 금액 8억 이하가. 그러면 우리가 제가 8억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여기 요점이 뭘까요? 8억이면 60% 대출해 주잖아요. 지금 8억 이하는 풀어줘가지고 60%면 어때요? 4억 8천입니다. 한도에 해당되죠. 4억 8천이면 3억 2천. 자기 돈 3억 2천. 그러니까 3억 4억에 전세대에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대출이 부담이 되면 못 사죠. 대출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생애 최초자분들은 대출이자가 조금 싸죠. 이런 부분이 좀 활용돼서 그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장이다. 그래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거래 가격이 하락되는 거를 애쓰시고 사십니다. 스마트하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7군데 이상 좀 찾아가시고, 수도권 풍선 효과는 없었다. 투기 수요 잠재웠다. 일단은 물론 뭐 열을 더 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봅니다. 대체 주거 상품. 왜냐하면 풍선 효과가 없다는 게 반증을 하는 거죠. 대체 주거 상품, 공공 분양 물건에 대해서 또 유휴부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될지, 무주택자 청년들한테 부담 가능한 아주 안정된 가격으로 인하해서 분양을 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국면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없었어도 이미 꼭지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 국면이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우리 시장을 좀 안전하게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급락도 도움은 안 되죠, 국가 경제에. 그래서 공급 시기, 양, 분양가 수준이 관건이다. 이거는 뭐 분양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폐지와 축소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걸 같이 할지 안 할지. 전세 DSR은 뭐 신용만 냈죠. 유주택자 뭐 2억으로. 이런 장난 수준의 플레이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 어떤 확실한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기대할 거는 뭐냐? 풍선 효과는 일단 없고 현재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강력한 대책이. 정부의 결단이 있는 추가 대책, 공급에 대한 로드맵과 공급 가격에 대한 로드맵, 보유세 세금에 대한 로드맵, 여러 가지 추가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 용산 정비창, 용산공원에 모듈러 주택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항상 이번 정부가 잘 우리 국민 중에 특히 무주택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 청년들한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한 주 행복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또 부모님한테 또 자식한테도 항상 한 번만이라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물론 뭐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추우니까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또 아가라 그럴까요? 뭐 하여간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 좀 부드러운 말투로 해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